2025년 10월 29일 제트추진연구소 JPL 내부 서버에 무음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그 보고는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는 또 다른 성간 천체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이 분초기 연구자들이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알려진 어떤 모델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특이한 방문객이었던 3i 애틀라스가 6분 만에 4번이나 빛났습니다. 광학적 도약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마치 시스템 자체가 그 데이터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처럼 시무주 네트워크에 자동 경보가 울렸습니다. 아니요, 연대 오류입니다. 소음도 아니고 간섭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현대 천문학이 기록한 가장 당혹스러운 현상 중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열되면 먼지를 방출하고 꼬리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혜성과 달리 아틀라스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다. 주변에 입자도 제트류도 난류도 없었습니다. 밝기는 증가했지만 주변 공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단열장 안에 있는 것처럼 수정처럼 맑게 유지되었습니다. ESO의 광학 추적군 Optical Tracking Force는 아무런 흔적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밝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변칙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체가 근일점,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날 때 물리학은 간단합니다. 중력이 물체의 속도를 점차 낮춥니다. 궤도 역학은 수십억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3i 애틀라스의 운동 그래프는 다른 논리를 따랐습니다. 매끄럽고 연속적인 상승선입니다. 근일점 이후 가속이는 내부에서 외부로 작용하는 힘 없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JPL 팀은 각 센서를 검토하여 스바루, 초대형 망원경, 가이아의 측정값을 비교했습니다. 모두 반환되었습니다. 같은 기본값, 아틀라스가 속도를 얻고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채택된 용어는 지속적인 비자중력 가속도, 보고서에는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때는 오직 한 가지 의미만 있습니다. 그것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자들이 제거됨 가설이 많아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증발도 없었고 파편화도 없었습니다. 질량 손실을 시사하는 온도 변동도 없었습니다. 회전 불규칙성도 없었습니다. 물체가 감지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운동량을 얻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연료도 없고 배기가스도 없고 열적 특성도 없는 엔진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비 계산 결과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수준의 가속도를 달성하려면 아틀라스는 단 며칠 만에 전체 질량의 약 13%를 방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측광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표면은 안정적이고 균일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물질을 잃는 대신 1cm라도 보존하는 듯 했습니다. 빛의 행동 또한 모든 것을 모순되게 만들었다. 태양 근처에서 더 밝게 빛나는 대신 오히려 더 밝게 빛났다. 후에 어떤 승화 모델도 재현할 수 없는 반전된 패턴. 깨끗하고 연속적인 파동으로 기록된 이 빛은 일반적인 입자 산란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매끄럽고 윤이 나며 고도로 제어된 표면에서 반사되는 것 같았다. JPL 내부에서 논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로 옮겨갔습니다. 다음 중요한 지점은 궤적이었습니다. 오umuamua 그리고 보리소프는 태양계를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3i 애틀라스는 모든 행성이 공전하는 가상에 띄인 황도면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이 우연의 일치는 이 천체가 금성, 화성, 목성 근처를 지날 때 중력 보조 기동의 거의 이상적인 거리로 지나가면서 무게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간 탐사선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동입니다. 그 수치가 너무 정확해서 ESO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단지 운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관 방문자가 그 경로를 따라 그 정렬을 따라갈 확률은 0.20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상 깊은 광학 대역에서 관찰될 때마다 밝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에 의해 감지된 일종의 반응 천문대독립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해석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 설명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행동은 반응적인 것 같았어. 이 데이터가 보고서에 추가되자 분석실은 몇 초간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였다. 관례적인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었다. 그것을 정당화하세요. 국제적인 검증이 확보되자 과학팀들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3I 애틀란은 자연 전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역동성, 밝기, 가속도, 그리고 궤도 정렬은 일련의 이상 현상을 형성했습니다. 결합력이 있는 너무 많아서 우연히, 그리고 아직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망원경은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에 그 부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심층 스펙트럼 판독 결과 알려진 어떤 천체에도 존재하지 않는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3I 애틀라스 내부에서 무언가가 발견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3I 애틀라스의 완전한 스펙트럼이 JPL 서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연구팀은 익숙한 패턴을 예상했습니다. 철, 실리콘, 탄소, 먼지, 얼어붙은 물, 휘발성 화합물의 흔적이었죠. 모든 종류의 기본 키트는 형성된 몸 가장자리의 아이스크림 항성계의, 하지만 측정 결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분석된 어떤 해성 목록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제시된 대상 높은 수준의 금속 니켈 그리고 거의 철분이 존재하지 않음. 천문학자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직감합니다. 철과 니켈은 항성 물리학에서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이 둘은 거대한 별에서 함께 생성되고 초신성에서 함께 응축되며 행성과 해성에서도 함께 분포합니다. 둘 중 하나만 찾는 것은 수소 없이 물로 이루어진 바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화학적 패턴을 얻으려면 사실상 그 물체가 극한의 과정, 즉 자연에서는 결합된 상태로 남아있는 원소들을 분리할 만큼 강한 열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항성계의 차가운 가장자리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의 특징입니다. 막스 플랑크 천문학 연구소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죽은 행성에 노출된 핵이나 붕괴하는 별의 표면과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현상은 단순히 화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열 측정 결과는 훨씬 더 믿기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틀라스의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태양의 입사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해성은 균열, 승화, 변형되는 뜨겁고 차가운 영역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틀라스는 연속적인 열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는 표면 전체에 걸쳐 높은 전도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정제된 금속이나 인공 합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회전이 없다는 점이 이러한 인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자연물은 항상 불완전하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에서 교정된 조각처럼 깨끗하고 균형 잡힌 움직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섬광이 나타났습니다. 칠레, 하와이, 일본의 관측소들은 복사에 의해 여기된 금속과 일치하는 자외선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구 위성의 열 제어 패널에 사용되는 특정 합금의 거동과 유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과학계의 절반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마치 태양 복사와의 어떤 상호작용에 반응하는 것처럼 폭발은 강도가 감소하고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비밀리에 공개된 이 데이터는 성간 물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능동적 열 제어, 수백만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자연 구조물이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 그룹들이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인 아비 로브와 같은 천체 물리학자들은 아틀라스가 고체처럼 움직인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추진된 바의 조각이 아닙니다.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발견으로 성간 기술, 심지어 고대 문명이 보낸 자율 탐사선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천문학적 호기심으로 축소하려는 기사 헤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대중은 그런 단순화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론, 아마추어 분석, 오우무아무아와의 비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어떤 우주기관도 억제할 수 없는 대중의 관심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로 인해 기관 자체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표되려면 몇 달이 걸릴 데이터가 주간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하는 관측소들이 실시간으로 원격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초과했다 천문학은 현실 그 자체를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체계의 물체가 활동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구성, 의도적인 궤적을 보인다면 이는 우리의 세계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는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교사, 전문가, 그리고 일반인들 모두 마치 과학 드라마를 보듯 아틀라스의 최신 소식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조용하게, 그리고 차가운 물체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다음 장을 읽어보세요. 곧 공개될 데이터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보일 테니까요. 새로운 국제보고서 발표 전 마지막 48시간 동안 3개의 관측소에서 수학적 정확도로 반복되는 발광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물체가 깜빡이는 것은 무작위로 회전으로 간섭으로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 안정적인 리드미컬한 구조로 정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역사적 기록과 비교했을 때 과학에서 수십 년 동안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온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1977년 8월에 기록된 동일한 시간 패턴을 가진 신호입니다. 이제 거의 반세기 동안 분리되어 있던 두 현상이 같은 맥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틀라스를 또 다른 범주, 즉 아무도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범주에 두었습니다. 3i 아틀라스의 빛나는 패턴을 와우와 비교했을 때 신호 1977년 당시 공식 반응은 의도적으로 중립적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메모, 절제된 성명, 그리고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듯한 답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48년의 시간 차이로 두 현상이 동일한 기본 리듬을 반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에서 패턴은 마법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원인을 어떻게 명명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항상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논의는 망원경, 보고서 또는 천문학적 확률을 넘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태양계 바깥의 천체가 활발한 움직임, 믿기 어려운 구성, 그리고 인류가 감지한 가장 흥미로운 신호 중 하나와 동기화된 펄스를 보인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문화적, 문명적 차원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이 정도 규모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우주가 무차별적이고 기계적이며 고정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와 같은 사건은 그러한 안정감을 뒤흔듭니다. 이는 물리학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도전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우주적 이상현상은 미확인이라는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용어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3i 애틀라스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상적인 설명으로 묻히기에는 너무나 객관적인 데이터, 패턴, 반복, 그리고 요소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학은 자신의 모델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성간 물체, 즉 온도를 조절하고 밝기를 조작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물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궤도 심지어 안정적인 빛 패턴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현재 천체 물리학의 일부, 특히 복사 및 궤도 역학 분야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록 개인적인 대화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가설이 더 이상 학문적 금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계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조직을 정비하려 애쓰는 동안 대중 사이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해졌습니다. 우주기관들이 데이터를 공개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조심성 때문에 누락하는 것도 결국 누락입니다. 이런 논의를 무시하는 것은 실제로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를 관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전문 기관만이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현실이 간단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간단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라스와 같은 사건이 다른 관점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지의 세계 앞에서 인간의식이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고찰하는 관점 말입니다. 고요하고 정확하며 의도적인 듯 보이는 그 물체의 행동은 수십 년 동안 과학적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질문과 마주하게 합니다. 우주는 오로지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만 작용하는가? 아니면 우주 내부의 의도로 나타나는 무언가가 있는가? 결국 아틀라스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성간 물체를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당혹스러운 세부 사항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양 엄폐 후 그 물체가 다시 나타난 이후로 펄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주기가 완료된 것처럼 혹은 전송되어야 할 내용이 이미 전송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왜 갑자기 멈췄는가? 이 주제에 대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솔직한 토론은 우리가 미지의 것에 맞서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연한 것을 넘어 생각하는 모든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